자, 오늘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생소할 수 있는데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Cognitive 인지 프로세스, 과정이 아니고 처리. 프로세스는 번역할 때 과정하면 안 돼요. 처리예요, 처리. 이 교착되는 생각을, 소화가 되지 않은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프로세스에서 소화시키는 거죠. CPT는 보면은 이제 성폭의 대가가 미국에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교 유펜이라는 곳,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동부 명문에 거기 임상심리학과 교수 중에 포아 있어요. 에드나 포아. 그분이 개발한 게 Prolonged Exposure, PE 엑스포 노출 치료. 그다음에 이분이 개발한 게 퍼튠사 일식이 개발한 게 뭐냐면은 CPT. 그 두 개를 이제 상호 비교를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양축의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현재 퍼튠사 윌시가고 지금 이분이 미조리 대학교에 있다가 지금은 보스턴에 있다가 보스턴 듀크 대학교, 아이비리그 명문 듀크 대학교에 있어요. 듀크 대학교. 이 밑에 퍼튠사 윌시 밑에서 제가 이제 수련했던 직접 받았던 닥터 케이 차드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임상이 아니고 상담 심리학자예요. 미국은 이제 우리가 임상 밑에 상담 수련할 수도 있고 상담 심리사 밑에 임상이 또 수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케이트 차드 교수님이 제가 박사과정 했을 때 있어서 CPT를 직접 배울 수도 있었고 또 켄터키주가 사실 CBT가 많이 또 이제 강세예요. 그래서 이제 CPT를 인지치료의 계열, 인지행동치료의 계열이죠. CPT는. 인지행동치료 유형인데 인지치료에 인지의 역기능적인 사고를 찾고 수정하는 게 들어가 있고 행동치료에 exposure, 노출치료가 들어가 있어요. 노출치료. 어려운 말로 노출치료를 prolonged exposure, 지속적인 노출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prolong. 이제 PE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PE, prolonged exposure. 이렇게 이제 증거 기반의 치료, CPT는. 증거 기반이 되려면은 여러 번, 두세 번을 해서 이상을 해서 비교하고 통제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요, 지속적으로. 99년도에 켄터키 대학교 이제 캐트린, 그냥 닉네임으로 케이트 차드. 제가 이제 수련받은 거는 이제 유년 시절에 성폭행 당한 여자분들, 지금 말고. 내용은 이제 비교해보면 그렇게 차이는 있지는 않아요. CPTSA라고 부르는데. 지금 케이 차드 박사가 우리 학교에 있다가 이제 스카우트 돼서 신시내리주, 켄터키주 바로 위에 신시내리주, 오하이오주죠. 신시내리주가 아니고 오하이오의 신시내리가 큰 도시, 신시내티 큰 도시죠. 거기 재향군인의 PTSD 센터장으로 갔어요. 센터장으로. 또 신시내리 대학교에 또 부교수로 지금 있고 여기 저 퍼튠사 윌시가고 또 케이 차드는 지금 미국에 재향군인이라고 있어요.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마치 우리 재향군인이었던 부서 관장하는 거기 심리학자들한테 해외 파병 다녀온 사람들 한국전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 월남전 이 거의 군 단위에는 미국에는요 이 재향군인의 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한 군 단위에 가면 BA라고 이제 우리가 BA 하스피털. 미국은 이제 그 군 단위 카운티 가면 입구에 항상 보면 전쟁 참여한 사람 비석이 다 명단이 다 있어요. 미국은 이제 전쟁에 가서 죽잖아요. 되게 영웅 대접 받아요. 되게 참 그런 거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가끔. 그래서 PTSD가 이제 지금 많이 보급 중이에요. 아직까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CPT는. 여러분 궁금하시죠? CPT 그냥 유튜브에 치시면 쭉쭉 나와. 구글로 검색해도 CPT는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거나 지금 그래서 성폭 개발 쪽으로 CPT가 나왔는데 원래는 지금은 이제 본인들 쪽으로 CPT의 치료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인 토대는 CPT의 정보 처리 이론하고 사회인지 이론, PTSD 이런 게 이제 이론적인 토대가 된다고 얘기해요. 정보 처리 이론.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압도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에 살인사건이나 뭐 강간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들으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진 않아요, 대부분. 그냥 그때 그럼 뭐 충격적이구나 하면서 뭐 어디인가 잊어버렸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는 뭔가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그런 많은 정보들이 듣고는 한 귀로 흘리지만은 전부 우리의 심리 도식이라는 부분에 정보의 캐비넷 속에 다 저장이 된다는 분류가 되고 분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 별로 갈등이 없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런데 CPT의 논리는 뭐냐면은 성폭행을 당하고 난 뒤에 이 당했다는 그 생각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도식들의 주의 집중과 기대, 요거는 심리 도식, 그냥 도식하고 같은 말, 도식. 스키마 역할이에요, 스키마 들어보셨죠? 스키마는 우리가 해석하고 뭐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물을 대할 때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뭔가 생각 드는 것,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성폭행이라는 도식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에 대중교육이 많이 돼서 성폭행에 대해서 도식이 좀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행에 대한 도식, 여기에 대한 생각, 감정, 몸의 반응, 총체적인 도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성폭행은 뭐다? 이 연구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90년도 개발할 때는 미국 같으면은 성폭행은 어떻다 모르는 사람 이렇게 선입견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밤에 주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얘기해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성폭행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또 남자에 의해서 밤에 일어나고 외진 곳에 이게 우리가 가진 도식이에요. 그런데 이 도식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 도식이 안 맞으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아는 사람이야. 동아리 선배야. 그 다음 낮이야. 우리 집에서 또 외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그 다음에 옆집 아저씨 오빠야. 옆집 모르지만 오빠. 근데 그것도 낮에 내 방에서. 그러면 이게 도식이 내가 가지고 있던 성폭행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 도식하고 안 맞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기 귀인을 해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동화라 불러요. 내 잘못같이 성폭행을 성폭행이라 못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자기 비난이 일어나고 불안이 생기겠죠. 사실은 분노해야 되지만 분노를 못하는 거죠. 성폭행에 대한 흔한 개인의 도식.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수업할 때도 늘상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행에 대한 도식이 어떤 거냐? 우리도 연구가 필요하죠, 지금.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성폭행에 대한 연구들. 아직 CPT를 가지고 연구를 해본 게 별로, 아직 한국은 없죠. 미국에서 증거 기반으로 치료하고 이미 외상적인 문헌 연구해 보세요. 10.89 CPT가 나와요. 안 나오면 문헌 연구를 잘못한 거거든요. CPT 아니면 PE, 그러니까 Adenovirus Prolonged Exposure 아니면 CPT가 나온다. 요즘은 어떨까? 요즘은 성폭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뭘까? 지금 대중교육이 많이 됐고 신문에서 하도 우리가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알 수도 있고, 그죠? 그럼 또 다른 지금 매뉴얼이 수정도 안 돼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모르는 사람 밤에 외진 곳. 근데 이 반대가 될 때 우리는 그럼 성폭행이 아닌가? 헷갈려 버려요. 처리를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게 선입견이 뭐냐 하면은 정의로운 세상관, 이거는 외상 공부한 사람들은 흔히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서 온 외상 전문가, 임상심리학자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 거의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쪽도 외상이 많죠. 전쟁이 팔레스타인하고.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정의로운 세상관에 대해서. 정의로운 just world view? just world view. 부사로 단지 말고요. 형용사로 공평한. 여러분도 이렇게 믿지 않나요? 근데 11조도 꼬박꼬박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험난한데? 그죠? 성경에도 그래요. 11조 하던 말도 환난은 늘상 누구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착한 사람한테는 착한 일,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불확실성한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예측 불가능하면. 그러면은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하고 싶잖아요, 자꾸. 내가 그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 그럼 명령이시잖아요. 문제는 11조도 꼬박꼬박하고 내가 다 했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원망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어떤 질환, 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되게 원망하잖아요. 문제는 이제 착하든 안 착하든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는 아무나 이제 다 이제 좋은 일, 나쁜 일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외상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인지 처리 추에서 보면은 도식과 상충되는 정보를 처리할 때 도식과 상충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은 밤에 모르는 사람, 외진 곳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 가지 반응으로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아란 말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식 속에 끼워 맞추려고 모르는 사람한테 일어난다고 했는데 아는 사람이 성폭행해서 분명히 PT에서 약몽을 끄지만은 이제 성폭행이라고 명명을 못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는 오빠잖아. 근데 오빠가 내 사랑해서 그럴 수 있잖아. 자꾸 자기 합리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 번 또 찾아가 사랑을 확인하려고. 근데 또 성폭행을 또 당해. 나중에는 여러 번 당하다서 말을 못해. 남들이 네가 갔잖아 이런 말 때문에. 역동 관점에서는 한번 상처 당하면 안 가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 상담해보면 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신 역동 관점에서 뭐냐면 치유적인 회복을 하려고 가서 듣고 싶은 말이 성폭행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무의식이에요. 미해결된 과제처럼. 이 동화가 주로 이제 많이 일어나요. 자기 자체가 비난하고 내 책임 같다고. 수용은 뭐냐면은 건강한 거예요. 아는 오빠도 성폭행 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캐비넷을 넓히는 거죠. 기존의 도식이 모르는 사람한테 일어나고 외진 곳 밤이라고 했는데 성폭행이 아는 놈이고 낮이고 외진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그런 도식이 하나 더 추가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치료는 인지의 확장이에요. 요게 이제 바람직한 거죠. 요게 수용이. 이제 결국은 동화하고 다음에 이런 동화하고 그다음 게 뭐다? 과도한 수용. 요게 문제죠. 요 세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치료자를 만났거나 아니면 또 본인 생각이 좀 뭔가 깨어있는 사람, 아는 놈도 성폭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성폭행이라 고소할 수도 있고. 근데 내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항상 모르는 사람 밤에 요것만 고소하면은 성폭행이 뭐라고 내가 문제 있고 내가 잘못했다 가버린다. 그 다음에 수용의 극단적인 형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성폭행은 인정하는데 맞아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과도하게 내가 수용해서 앞으로는 밤에 절대로 안 나가고 남자는 절대로 안 사귀고 결혼도 안 하고 과도하게 두 개 다 갈 수 있어요. 특히 성폭행 당한 분들이 흔히 하는 호소가 앞으로 이제 결혼 못 할 것 같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혼자 살 수도 있고 남자를 전부 성폭행 범인 것처럼 불안해해요. 겁을 낼 수 있어요. 자, 동화는 어시뮬레이션은 피해자에게 자주 관찰되는 유행이에요. 거의 성폭행 당하신 분들 상담해 보시면요. 내가 어떻게 판단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 자기 자책을 많이 해요.
세 번째는 동화를 하게 되면은 그게 긴가민가해져요. 자기 자책하면서 스스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기한테 화가 나겠죠. 가해자한테 화가 나야 되는데. 동화하게 되면은 이제 또 저런 사건의 전체나 일부 부분에 대해서 기억 상실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내 잘못이면 더. 너의 잘못하면 더 이제 기억하겠죠.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내 잘못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덜 알고 싶겠죠. 과도한 수용, 이게 우리가 이제 동화나 과도한 수용에서 개입 들어가야 돼요. 이 친밀감이나 신뢰감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폭행을 우리 생존자들 치료하면은 사람들을 못 믿어요. 이미 신뢰감이 깨져요. 세상이 위험한 곳이고. 과도한 수용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안 만나고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제 고립되고, 극단적으로 남들하고 친밀감, 신뢰감을 안 쌓게 돼요. 그럼 어떤 수용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게 성폭행이라는 거, 내가 피해자면서 생존자라는 거 해서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앞으로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물론 가해자 얘기는 하겠네요. 맞아요. 과도한 수용은 그 성폭행이라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과도해서 이제 절대로 사람들을 못 믿게 되고 못 사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자, 이제 정보 처리 이론의 이제 토대는 이런 거고요. 정보 처리라는 말은 이 정보를 동화를 하느냐, 수용을 하느냐, 과도한 수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소셜 커그니티브 디어리 관점에서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 역기능적인 생각. 인지치료 토대죠. 외상대에서 내담자의 역기능적인 사고가 인재 왜곡으로 인한 정서적 반응과 행동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둔다. 이 이론을 끄집어 온 게. 소셜 커그니티브 디어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두라는 사람이 엘버트 반두라, 소셜 러닝 디어리. 소셜 러닝 디어리에서 이제 진화된 게 소셜 커그니티브 디어리. 우리가 학습하는 게 생각의 인지에 의해서 학습되는 거예요. 사고를 중시해, 사고를. 행동주의자들은 사고가 아니고 강화와 처벌적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정서적인 고통은 성폭도, 인지적 오류 때문에 일어난다고.